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이제 다소는 좀 어려 보이긴 한데 공위기 시대 문학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고영주 선생님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을 좀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고영주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할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대전한 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공위기 시대의 문학운동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공위기라는 말이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원래 그 이탈리아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제 한 말인데요. 이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은 오지 않은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왕은 고리 상태에 있는데 새로운 왕이 선출되지 않은 어떤 공백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런 공백기에는 수많은 이 혼란상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게 그람시아의 진단이었고, 이 진단은 여전히 유효한 어떤 이 전환기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로 유효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정치학자 낸시 프레이저라는 학자도 최근에 이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뭔가 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뭔가 기존의 어떤 그 가치는 저물어 가고 있는데 새로운 가치가 저물어 도래하지 않은 이런 상태를 설명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좀 착안해서 지금 한국 문학의 어떤 여러 지형들, 여러 문법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비유하고자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우리가 3년을 지났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 글자짜리 단어 전 4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집, 땅, 차,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말들에 상당히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고, 이것은 뭐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뭐 이 대마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대마불사 이런 말들이 우리의 어떤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뭔가 우리가 이 전환을 모색한다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삶의 전환뿐만 아니라 이 문학의 전환도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이고 사상가이죠. 우치다 다스루라는 분이 쓴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그 일본 사이에서 뭔가 이 전국지가 소멸하고 텔레비전이 공동화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공동의 집안, 문화적 공유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집안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한 대목이 퍽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진단은 저는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 좀 문학의 어떤 그 역할이 그동안 80년대, 90년대 수행해온 역할로부터 이탈해온 어떤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 공동의 경험이나 이 문화적 공유지가 소멸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문학 행위를 하고 또 작품 실천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새롭게 이 전환의 시대에 맞는 그 문학 그 실천을 좀 고민해야 될지 생각해보자 했던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좀 그 선생님들의 많은 어떤 질문과 좀 통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공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오늘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덧붙이면서 간략하게 기조에 대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제 개념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사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명 전환이다 이런 류의 표현이 또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고영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전환의 어떤 뚜렷한 방향이나 운동성이 보이지 않는 데서 좀 착종된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 것 같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문학장 안에서도 좀 마찬가지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아마 출발한 것 같은데요. 두 분 선생님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시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인식으로부터 출발할 것 같은데,
좀 박수현 선생님이나 노재영 선생님 견해를 들어보고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의견을 모아서 어떤 행동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이 사라져버린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공익이라는 개념으로, 역사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 문제의식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존재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텅 비어있는 시대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텅 비어있는 것과 대비되는 무엇인가 꽉 차있는 시대란 어떤 시대였는가에 대한 또 다른 성찰도 필요하겠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사용되었던 공익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권력이 또 다른 권력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의 이행기적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공익을 우리가 위기로 볼 것이냐 기회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권력을 바라보는 시선도 새롭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공익은 우리에게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그래서 기회라면 그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시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위기라면 무엇인가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삶이 무참하게 혹은 참담한 어떤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되는 것이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의견도 교환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박수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를 공익이라고 만약에 이제 표현을 하고 규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료한 하나의 그 통합적인 어떤 공통 감각과 시대 정신도 아마 있지 않았느냐, 이러한 전제에서 오늘의 현실을 이제 공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노정 선생님은 그 고영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익이라고 하는 표현을 둘러싸고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익이라는 표현이 개념적으로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 표현은 생활세계 안에서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감각되고 있었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람시의 용어라지만 역사적으로 태어난 지도 독일에서의 이제 어떤 공백기, 왕위 교체의 공백기를 이제 일컫는다면 1200년대 상황에서부터 시작됐을 텐데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태어난 지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감되고 반복된 지도 참 오래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아서 문학의 자리가 비어있는 그런 공익기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문학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가 특히 촛불 이후에 이런 공익에 대해서 감각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의 어떤 공통 감각이라는 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사기획창이라는 프로에서 TV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2030은 왜 퇴사하냐, MG 회사를 떠나다? 라는 다큐를 올 이제 여름에 했던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의 구성이 좀 재밌었던 게요. 인터뷰를 할 때 한 번은 586 세대, 그러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참아냈을 때 결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586 세대에 대한 인터뷰였고요. 그리고 또 한 축에서 교차 편집이 돼서 이제 지금의 MZ 세대들이 왜 자기는 그렇게 복지 여건들을 잘 보완해주고 끊임없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복지들을 마련함에도 586 들의 원대로 충분히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않고 MZ들이 회사를 퇴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제 얘기하는 다큐였어요. 그래서 단군 이래 우리가 최대의 취업난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상당수의 회사 대표들이 이제 인력난을 겪는 실태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이제 인터뷰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다큐였는데요. 예컨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전 세대들의 감각들을 후임 세대로서 교체받지 않는 이유 같은 것들이 그 교차 편집의 형식을 통해서 정말 되게 리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기존의 이제 회사 대표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자금까지도 지원해주는 이런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회사에 복지가 탄탄하니까 많이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젊은 세대들을 유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1인 가구로 살 상황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중산층 이상의 문화로 정착된 지 오래됐고 결혼을 한다면 너무나도 큰 용기와 선택이 필요한 이 세대에 저런 복지 같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이냐 계속 이런 이제 같은 사실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이제 교차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장도 저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대 선배님들의 지금의 사실 인식과 그리고 지금 MZ세대 이하의 뭐 이제 젊은 청년 세대들 작가들의 사실 인식이 너무나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장뿐만 아니라 전체의 생활 세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감각하고 있고 그것을 이번 기회에 고영춘 선생님께서 좀 개념적으로나 이론적인 어떤 투쟁의 면에서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박지원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 노재영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통 감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역시 뭐 여러 형태 이제 세대론적 분절이 있고 차이가 존재함에 불구하고 무리하게 통합시키는 경향도 아마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단순하게 뭐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멈춘다기보다는 사실은 문학에 대한 상이랄지요, 인식이랄지요, 뭐 여기에도 이제 영향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영기 선생님, 우리가 이제 문학장을 바라볼 때 방금 이제 두 분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인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보는 게 나을까? 예,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어떤 문학의 어떤 과정을 볼 때 하나의 역사적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죠. 뭐 이를테면 60년대 뭐 민족문학이나 뭐 70년대 민족문학의 그것들을 역사적 전개 과정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시집 제가 이제 그 이문재 시인의 혼자의 넓이라는 시집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 되게 인상적인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파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그 파국이 시작되었다라는 작품에서 그 그람시의 그 공익기회와 같은 어떤 문제의식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새로운 어떤 가치가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가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진단도 있고요. 또 그 원로 시인이죠. 이산화 시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시집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촛불시 같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진단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은 오지 않은 이런 표현이라든가 아날로그 양초 촛불이 디지털 LED 촛불로 바뀌었다 이런 이제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우리 사이에서 좀 중요한 시인들이 이런 어떤 그 인식과 진단을 공유하는 것은 저는 이제 공익이라고 하는 게 아까 노지영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생활 감각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 문명 전환의 새로운 방향 이것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방향이 문학장 안에서 어떻게 작가들이 미학적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좀 안중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현 선생님께서 이제 이게 위기인가 어떤 기회인가라고 하는 이런 말에 좀 답변을 해보자면 제가 그 위기란 말이 영어로 크라이시스 아닙니까? 이 크라이시스란 말하고 또 이 비평이란 말이 크리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그 그리스어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좀 확대 해석을 해보면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좀 예민해지고 좀 더 비평 정신이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어떤 한국 문학창에서 과연 뭔가 이 비평의 어떤 정신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이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그 박수현 선생님께서 뭐 우리에게 과거는 무엇이었는가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공익이와 관련해서 아마 나름대로 이제 그 진단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공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한 권력에서 또 다른 권력으로 이행을 전제하는 개념이어서 그 권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의식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공익이 이전에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들을 한가운데 놓고 어떤 행동을 해나갈 때 우리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평가하도록 했던 그 기준, 그것들을 강한 우리 삶의 중심 축으로 가지고 살았던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공익의 시대를 지나서 새롭게 맞이해야 할 시대도 동일한 시대로 봐야 되는 것인가? 공익이라는 개념 속에는 혹시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에 이 과거 같은 그런 권력이 아니라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그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힘으로서의 권력이라면 오히려 이 공익이라는 것들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막 싹터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기회의 어떤 시기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공위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예.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한 시대를 규정하고 있는 이제 지배적인 뭐 인식이라든지 뭐 창작의 그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 또 공익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뭐 전통이랄지 하나의 문학적인 어떤 뭐 성과나 역사성이랄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재검토가 또 한편에서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노재영 선생님께서 동시대 현실, 뭐 촛불이후도 그렇고요. 지금 뭐 현실의 이제 어떤 문학에 대한 상도 그렇고요. 또 사실은 애초에 그 하나로 통합될 수 없는 뭐 목소리나 또 인식의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고영진 선생님이 이제 파국이 시작되었다라는 이문재 시인의 시구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영화 체르노빌에 나오는 거라고 제가 이문재 선생님한테 직접 이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관 하나가 나와서 끝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인상 깊게 다가왔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끝이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좀 언어에 있어서 안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지배담론을 어느 정도 본인이 소화하고 또 유통시킬 수 있는 주체가 아닐까. 우리가 뭐 진짜 예속화 속에서 주체화가 가능하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이나 그리고 자기의 언어를 삼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다음 세대, 후임 세대들은 무언가를 쉽사리 얘기한다는 게 이제 좀 훨씬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공경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끝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선언되고 끝이 시작되었다라는 말도 과연 이제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라는 질문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젊은 작가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요.
정말 말을 삼가야 된다. 조금 더 공부하고 얘기해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언어를 스스로 검열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매우 선명하게 이제 어떤 본인의 언어들을 밖에 유포하는 그런 어떤 축과 그리고 스스로의 자질을 탓하면서 자책하면서 자기 언어들을 절제하고 검열하는 사람들 사이, 그게 이제 세대 간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생기는 선명한 공백이라는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것이 지금 고영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공익이라는 개념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문학장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람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공익이가 낡은 것은 간 것 같은데 어떤 새로운 것은 오지 않았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좀 아이러니컬하게 이제 느껴지는 게요. 노재영 선생님 말씀하신 걸 보면 이걸 갖다 이제 세대 개념으로 이렇게 치환시키는 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만, 기성세대 이제 문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와 아주 강력한 전통 속에 스스로 속해 있다고 생각되는 이제 세대가 있고요. 반면에 아직 미지의 형성 중인 어떤 작품, 또 형성 중인 세대 이제 문학이 있는데, 아니면 형성 중이라고 강요당하는. 강요당하는 뭐 그런 이제 문학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전히 낡은 것은 강력하게 살아남아 있는 반면에 형성 중이거나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 강제당하고 있는, 강요당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오히려 발화하는 게 아니고 크게 이제 억제하는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 게 지금 어찌 보면은 그 한국 문학이 처해 있는 공익이적 상황의 특이성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제가 노지영 선생님의 어떤 그런 논박은 저도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안정적인 위치에서 어찌 보면 안정적인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힐남 같은데요. 그건 언어가 좀 세요. 네, 저도 그 얘기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고용 상황에서 어떤 뭐 불시잡이라든가 아주 쓰레기 같은 쓸데기 없는 그 일자리를 양산하는 그런 것을 이제 불시잡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대거 양산되고 정말 이제 그런 그 양태들에 대해서 그게 많이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작고한 그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그 위기의 국가라는 아주 탁월한 그 저서에서 지금의 어떤 세계사적인 이 공익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권력과 정치가 이 나란히 가야 되는데, 문제는 권력은 지금 어떤 각국의 어떤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권력은 뭐 초고자 자본에 있고, 또 이 정치는 실종되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그 세계사적인 뭐 이런 여러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좁게 우리나라 상황의 문학장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노지영 선생님이 제기해 주신 이러저러한 이제 그 문제들이, 누구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로 들리고 또 누구의 목소리는 이 잡음으로 들리는, 이 노이즈로 이제 들리는 이런 이제 여전히 발언권이 이렇게 동등하지 않은 이런 권력 관계를 또다시 또 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수현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그 공익이가 이게 결국 새로운 어떤 시간, 또 새로운 어떤 기존의 권력을 대체하는 방식의 공익이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질서와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그런 질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